예,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영학과 한동철 교수입니다. 서비스 마케팅의 블렌디드 러닝으로 제가 동영상을 10개를 찍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하는 건데, 교육부에서 많은 대학들에게 블렌디드 러닝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교육부에서 에이스 지원을 받을 때 이제 예산도 받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을 강의를 많이 해라. 다시 말해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미리 찍어서 학생들이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는 뭐 실습이나 이론 심화나 뭐 문제풀이 이런 걸 해라. 그래서 저희도 제가 서비스 마케팅과 요번에 뭐 계량 경영과 부작을 전부 그렇게 블렌디드 러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이 10번 정도 동영상을 제가 40분짜리 동영상인데 한 20분짜리로 20개를 찍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수업이 75분짜리 수업이니까 75분이면 한 동영상으로 할 때는 37분, 38분 정도 절반만 하면 된다는데 보통 학교에서 한 40분 정도 찍으라 해서 학교에서 40분 정도 이 동영상을 녹화하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보기가 힘들다고 해갖고 20분짜리로 제가 20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동영상을 미리 보고선 수업 시간에 뭐 실습도 하고 다양한 이론 심화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은 상당히 재미있는 과목이고 앞으로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날 때 93년인가 그 미국을 떠날 때는 서비스 마케팅이 막 시작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86년도에는 그 마케팅의 이론 심화하면서 소비자 행동이 막 시작되면서 발전을 좀 할 때고, 그 다음에 90년쯤 되니까 서비스 마케팅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브랜드 마케팅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제가 미국을 떠날 때는 이제 그때는 과목들도 미국 대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떠나면서 서비스 마케팅 책도 나오고, 우리나라는 제가 오니까 94년인가 어느 교수님이 최초로 책도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되고, 저도 지금 모 대학교 교수님하고 호텔 하시는 분하고 셋이서 서비스 마케팅 책을 썼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그 책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아마 한 3월이면 나올 건데 여러분한테 소개는 하겠습니다. 동영상 찍을 때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업은 이제 연세대학교 계셨던 이문규 교수님과 여기 인하대 계신 안광호 교수님 두 분의 책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서비스 마케팅 앤드 매니지먼트인데 뭐 매니지먼트는 조금 관련이 없고 서비스 마케팅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책이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서비스 뭐 인적 자원 관리, 다시 말해서 인사 관리 쪽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건 이렇게 별로 필요가 없고 종업원 관리하는 건데서 그쪽은 좀 상당히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한 12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제 20분짜리 40개를 찍기 때문에 제가 장당 배분을 해가서 어떤 장은 한 3개, 어떤 장은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장의 대부분의 내용들,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쪽만 좀 소홀히 하고, 그쪽은 이제 여러분 인적 자원 관리 별도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커버하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 들으시고, 뭐 중간고사는 이제 시험이 없고 기말고사를 시험 보니까 기말고사도 이 동영상과 수업 시간 한 것들에 나오고, 그때 동영상의 내용들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서비스 마케팅 이해. 서비스 마케팅이 왜 중요하냐? 과거에는 프로덕트 마케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마케팅이 언제 생겼냐? 독일과 일본 쪽에서는 오래전에 상업행위라고 해서, 일본은 상업행위라고 해서 한 1700년대, 1600년대부터 있었고, 독일도 한 1700년, 1500년에도 상업행위, 요새 말하면 경영학이죠. 있었고,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는 있지 않지만 1800년도 독일 쪽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경영대학이 1880몇 년도에 최초로 생겼죠. 제가 알기로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1881년도에 미국에서 최초로 생긴 경영대학이고, 1900년도 들어와서 이제 경영학의 과목이 생기고, 그때 뭐 주로 생산관리 이런 걸 과목을 많이 쓴다. 생산관리나 뭐 이런 거 하다가 1900년대 과학적 뭐 관리법, 테일러의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이런 게 생기면서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1930년, 40년까지는
미국도 제품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백화점에서 뭘 팔았냐면 고철 팔고 뭐 시멘트 팔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미국 교수님한테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백화점에서 이 타이어 팔고 고철을 팔고 요새는 전혀 미국에 그런 게 없죠. 한여튼 백화점에서 안 하고. 그 다음에 1950년부터 미국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45년 끝나고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뭐 호황이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엄청난 발전하면서 생산이 막 느니까 그때부터 물건이 생기고 그래서 제품 마케팅이 1950년부터 막 활성화돼서 1980년, 70년까지 막 활됐죠. 그러다가 제품이 어느 정도 되고 모방이 잘 짓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1970 몇 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러블락 교수가 서비스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런 논문을 쓰면서 그때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서 제가 조금 배우다가 이제 그때 뭐 물론 다른 것도 해죠. 그때는 뭐 서비스 마케팅 자체가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이후 이제 서비스 마케팅이 발전되면서 저도 저널 오브 서비스 마케팅인가 뭐 어떤 저널에도 내고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고 그렇게 됐죠.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가 전체 기업의 일이 한 7, 80% 되고 제품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제품이 다 죄송합니다. 비슷비슷해지고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죠. 유통 서비스, 백화점에서 유통 뭐 서비스, 통신 서비스, 완전 서비스, 그죠? 그다음에 CGV, 뭐 롯데시네마 이거 전부 다 영화도 서비스죠. 문화, 에버랜드, 비행기 다 서비스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노래방, 뭐 술집, 뭐 다 목욕탕 다 서비스죠. 근데 이제 순수한 서비스가 있고 순수한 서비스와 제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 보면 그냥 제품만 파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뚜레쥬로 가서 빵만 사왔다. 그건 이제 제품 마케팅이지. 근데 여러분이 CJ E&M을 통해서 뭐 영화를 케이블 봤다. 이건 순수한 서비스인데 중간에 것들은 거의 겹쳐 있죠. 그죠? 현대백화점 가서 뭐 슈퍼에 가서 뭐 쌀을 사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문화센터 가서 뭘 봤다. 이건 제품하고 서비스. 그래서 제품하고 서비스가 섞여 있는 것도 서비스 마케팅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통신도 그렇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폰 기계를 사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수한 서비스 같은 거, 무슨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서비스를 하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순수한 서비스나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가 다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가 뭐냐? 조직체가 고객들에게 무형적인 형태의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비. 여기서 무형이 중요한 거예요. 무형.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뭐 할 때 뭐 선생님한테 영어도 배웠죠. 우리 김기훈 선생 옛날에 여기 제가 특강도 시키고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뭐 메가스타 돼서 영어 1타다 뭐 그러고 막 그랬는데 전 나중에 알았고 저희 딸도 들었다는데 그 영어 수업 들은 거 무형의 서비스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정부를 통치하는 건 행정 서비스고, 그렇죠? 경영 서비스는 뭐 말까 통신망 이런 게 서비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의 정의,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죄송합니다. 혹은 제품 판매와 연계해 제공된 모든 활동과 편익과 만족이죠. 뭐 눈에 안 보이는 만족. 마케팅이 되는 게 만족을 제공해야지 뭐 돈이 되는 거니까. 판매는 무형에서 한번 저 자이스말 아주 유명한 교수, 아주 비트너도 유명한 교수고 이쪽에서 만든 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서비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행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스튜어디스들이 있고 뭐 대한항공이 있고 대한항공이 서비스를 하는 데고 제가 자문 교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이 주로 세 가지가 있죠. 대한항공, 에버랜드, 현대백화점이 유명한 됐죠. 근데 뭐 대한항공도 그래서 이미지 추가된 일도 하나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서비스죠. 비행기 서비스. 서비스 중심으로 갑니다. 왜? 유형 제품은 금방 복사가 돼요. 스마트폰도 우리나라가 삼성이 거의 최고랬는데 중국에서 뭐 치고 들어오고 애플이 뭐 만들었는데 또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오고 그 제품은 금방 복사가 돼요. 하다못해 제가 부자학책이라고 부자학책을 만들어서 많이 썼는데 제 책을 보고 막 베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VIP 마케팅도 내 걸 보고 막 베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은 금방 되는데 서비스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서비스는 그렇죠?
현대백화점에 이제 자문교수 할 때 현대백화점의 고객 관련 서비스를 가르쳐줘요. 미소는 어떻게 져라, 고객에 할 때는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요. 그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는 복사가 어렵고 하드 투 카피고 제품은 복사가 쉽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점점 늘어가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제발전의 선두주자는 뭐였습니까? 농업입니다. 농업. 우리 학교도 그랬다는데요.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학문이 농업이었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농촌과학과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그때 옛날 얘기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서울여자대학교 목표는 미래의 농촌 여성 지도자를 기독교 정신으로 훈련된 미래 농촌 여성 지도자를 개발한다. 근데 이 농업이 그냥 70년대, 80년대 가면서 그냥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요새 이제 농업이 상당히 적죠. 농업이 순전한 그 제품이죠. 배추 이런 거 만드는 거니까. 근데 광업, 공업 이런 거다 요새는 거의 서비스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생기는 게 거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울 시내에서 1000만 명 중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뭐 수분 많은데 대부분이 서비스로 돈벌이를 하는 거죠. 보험 판매, 퀵배달 아저씨, 뭐, 그죠? 세탁하는 거, 관리인 아저씨, 전부 서비스죠.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점점 더 늘어갑니다. 기계는 이제 점점 로봇 생산이 되고 로봇이 다 할 거고 배달도 로봇이 하고 그러면 전부 인간은 서비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마케팅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제조업체도 서비스로 갑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IBM도 예전에 컴퓨터를 하드웨어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요새 IBM도 하드웨어보다는 서비스로 가죠. 슈레패커도 다. 그러니까 기계는 빌려주고 그럽니다. 뭐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뭐 자동차 이런 것도 그냥 통째로 주고 다른 데 살 때 뭐 휘발유나 부속으로 파는 거. 그렇죠? 나중에 휴대폰도 그렇게 돼.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나중에도 그냥 스마트폰이 제로로 주고 그 대신 뭐 10년을 써라. 그게 뭐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고 됩니다. 금융, 방송, 경영 컨설팅, 의료 및 공공 서비스인데 저희가 우리 서울여대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면 저도 뭐 많이 돕고 있지만 취업을 하면 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업체입니다. 제조업체, 생산하는 데죠. 그럼 유통업체, 이제 뭐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데죠. 그다음에 통신업체, 이게 다 순수 서비스, 금융업체 순수 서비스. 그럼 서비스 전문 업체도 뭐 대한항공이나 무슨 에버랜드 서비스 업무.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입니다. 제조업체 빼고는 전부 다 서비스죠. 서비스 쪽이죠. 서비스의 특징이 네 가지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항상 냅니다, 이거. 사람들이 요겁니다. 요 표부터 먼저 보세요. 표 1-1.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수님들이 맨날 시험 내기 제일 좋은 게 다음에 네 가지, 다음 중에서 서비스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맨날 내요. 왜? 맨날 내는데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도 또 내. 왜? 이게 중요하니까. 무용성, 눈에 안 보인다. 저장이 안 된다. 이질성, 다르다 말이야, 다르다. 준호헤어 회장님도 제가 특강도 하고 우리 알고 그러는데 준호헤어 회장님이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헤어 이 드레서들이 머리를 깎을 때 어느 날은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좀 잘 깎고 아니면 좀 그렇죠. 그렇게 되죠.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은 목사님이 잘하시다 어느 날은 약간 이상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비불린성. 말하는 사람이 생산자면서 소비를 또 들은 거죠. 동영상 강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저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왜 스마트폰을 안 쓰냐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스마트폰이 너무 작아서 작은 걸 보면 제가 눈이 더 나빠질 거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레드메이드 된 인포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글자를 잘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어디 가다가 보면은 제가 지하철에서 어디 양지열 가는데 잘 몰라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죄송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충무로에서 양지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찾아달라니까 이 사람이 웃더니 뭐 예 몇 분입니다. 그러더니 우리 가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 있다가 학생 예 그러면 저기 용산 전자랜드에서 이 컴퓨터 부속을 파는데 어딘지를 좀 찾아달라면 예 찾아주고 학생들이요. 내가 얘기를 하면 그 학생이 만들면서 가르쳐주는 똑같은 게 생산과 소비. 물론 저는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학생한테 돈을 줄 수는 없고 주로 밥을 사주곤 했지만 소멸성이라는 건 재고가 없죠. 그 네 가지입니다. 무형, 이질, 비분리, 소멸.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형, 비분리, 불균질, 재고 울릉 이런 겁니다. 이건 또 수업 시간에 있으니까 이건 맨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품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품은 저장된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어때요? 그 다음에 요거죠. 서비스가 낮은 쪽과 어떤 고객과의 관련과 그 다음에 노동 집약도 이게 중요한 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죠. 뭐죠? 병원 같은 데 가면 중요하죠. 제가 요새 쉬운이 넘고 예순이 다 돼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 8년 있으면 퇴직하고 퇴직한 후에 부작 천국을 이사에 만들겠다. 그래서 요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몸 관리를 잘하겠다 해서 요새는 치과, 안과, 내과, 한의원 자주 갑니다. 그 내과 갔더니 약간 고혈압기가 있든 밀가루 먹지 말라. 예. 치과 가면 입 벌리고 2시간 누워있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치과 의사가 하는 거죠. 안과 가면 내 눈 크게 뜨세요? 그러면. 그렇죠. 도와줘야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뭐 호텔이나 항공사 같은 거 그냥 들어서 자면 되니까 고객이 직접 깊이 들어가는 게 병원이나 뭐 어떤 자동차 수리 같은 것도 그러죠. 자동차 수리가 조금 직접 하사람들이 해줘야 되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차를 고치거나 사람의 몸을 고치는 거는 고객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되는 거. 그냥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건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서비스 이쪽이고 서비스 저쪽이 위입니다. 그다음에 노동 집약성이 강한 게 뭡니까? 서비스 학교 이런 거죠. 학교 소매금융. 학교는 뭐 여러분이 하고 교수님들하고 1대1로 하고 소매금융 은행에 가서 뭐 정리식 펀드 들어 또 깊이 들어가고 그렇죠? 항공사 같은 건 뭐 서비스가 좀 적죠.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의사, 변호사, 회계사도 이제 그게 깊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2x2 매트릭스입니다. A2x2 매트릭스. 그게 이겁니다.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네 가지, 네 가지를 해갖고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라블락이라 유명한 교수죠. 서비스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거 뭐 2x2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보시고, 여기 보시고, 아, 병원 서비스하고 저기 어떤 학교 서비스는 다르다. 다른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만 알면 되는 거고. 여기 헬스케어 서비스 이게 중요하죠. 가서 몸 관리하고 저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화물 운송 서비스는 다르고 그다음에 방송, 영화, 그다음에 뭐 은행, 법률 이렇게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표준화가 되면 서비스가 표준화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낮죠. 개인화가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병원이 일반적으로 제가 가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면 뭐 몇천 원 안 해요. 근데 가서 뭐 전신으로 뭐 조사해 봐야겠다 그러면 뭐 누워라 뭐 엑스레이 찍어라 그러면 돈이 올라가죠. 안과는 점점 올라가고. 그 개별화 개인으로 맞추면 그것이 비싸지고 표준적으로 하면 싸지죠. 그렇죠? 표준적으로 하면 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신에 대한 정신 방송,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한 거, 다른 거. 근데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이 몇 개입니까? 5개죠. 눈, 귀, 코, 입, 뭐 이렇게 쭉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뭡니까? 촉각, 미각, 시각, 뭐 무슨 각, 뭐 다 있죠.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눈. 우리는 소비자 심리를 조사한 교수가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보통 모든 정보 중에 7, 80%를 눈으로 획득했다. 따라서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 아시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저기는 어떻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서비스들이 좀 뭐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가 뭡니까? 뭐 정신적인 거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 점점마다 눈으로 보이는 게 화려해지는 게 많아지면서 물질주의 경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상한 얘기고. 보험, 뭐 방송국 에서 이런 서비스가 많다. 여기 뭐 안 들어간 서비스가 있습니까? 뭐 별 서비스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거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서비스가 점점 가면서 인간의 몸하고 붙다 보니까 조금 나쁜 면이 많죠. 인간 서비스가 점점 지나면서 점점 나쁜 면이 좀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인터넷이 만든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공개적으로 많이 하는데 서비스 세상이 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는 게 뭡니까? 마약과 포르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희롱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우리 매일 보면 뭐 무슨 누가 성희롱했니 뭐 수타에 나오죠. 그냥 뇌물 수금하고. 이거 왜 그럽니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합니까? 인간의 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품도 어떻게 보면 제품도 인간의 몸이죠, 대부분이. 그죠? 제품도. 근데 뭐 집에서 정원에다 나무나 이런 건 인간의 몸이 아닌데 제품에서 인간의 몸에 붙는 게 의식이죠, 의식. 그 의류하고 식품. 근데 서비스는 대부분이 인간하고 관련된 거예요. 정신이나 육체. 정신이라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서비스고 그죠? 우리 공부를 잘합시다 이런 서비스, 영어 공부합시다 이런 건데 육체는 이게 민감하죠. 그래서 육체에 관련된 서비스가 늘면서 세상이 약간 타락을 하고 엄청나게 뭐 불륜이 늘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조금 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인터넷의 은닉성이 더 들어갑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들면서 점점 세상이 그런 성희롱이 많아지고 막 군대에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학교도 그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서비스가 또 잘 될 겁니다. 예. 일단 20분 지났으니까 첫날 첫 강은 여기서 마치는데 이런 게 20개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